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고검장이요. 이 이성윤 이 검찰의 이 탈레반을요 완전히 그냥 그 앞에서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이 시원하기가 그지없는데 이 윤석열 총장이 요새 아주 바쁘죠. 그래가지고 검찰총장이 된 후에 처음으로 말하자면은요, 이 전국을 돌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어제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윤석열 총장이 회의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그 검사는 부패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선거 이번에 불법이 있으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수사하겠다 이랬어요. 그래갖고 지금 또 좌파들 대깨문 달좀들이 난립니다. 저것이 문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문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저런 발악을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윤석열의 이 두 마디는 저는 굉장히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달좀들이라든가 대깨문이 말한 대로요. 즉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과 즉 일전을 불사하겠다. 즉 검투사가 칼을 딱 뽑아들고 너희 까불지 마. 너희 속이지 마. 너희 사악한 짓 하지 마. 너희들 법을 무시하지 마. 아주 정말 박수를 쳐야 될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정치 중립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약간 좀 서글프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그 검찰이 정치 중립의 길에서 헤맸던 적이 많고, 뭐 떡견이니 검견이니 뭐 별별 소리 견찰이니 이런 소리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자면 자기를 완전히 이 발가 벗기면서 즉 검찰의 중립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이 바로서기, 바로 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보수 정당이라든가 또는 이 자유한국당 또 보수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좌파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진짜 염증이 난 검찰총장의 모습을 좀 이렇게 엿볼 수 있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래 윤석열 검찰총장은 확실한 보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도 주적은 누구냐? 딱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이 우리 검찰의 길이다. 이건 바로 우리 보수들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을 한번 뜻깊게 참 이 많은 기대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이제 나왔어요. 오늘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윤 총장이 이렇게 자리를 뜨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마디로 이 광주에서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했는데 이 문찬석이라는 광주 이 지검장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찬석 그 지검장은 검사로서요 굉장히 평판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검찰 출신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꼿꼿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뭘 했다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래서 검찰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고 정말 형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별로 검찰에서 탈레반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이성윤이라는 사람은 이 검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검사들은 이 사람을 별로 이렇게 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 핵인싸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든가 이 문찬석이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핵인싸라면 이 이성윤이라는 사람은 아싸더라고요. 여러분 아싸가 뭔지 아시죠?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검찰에서 아웃사이더. 검찰에서 저건 탈레반이야. 진짜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일부러 이 이성윤이라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즉 아싸, 그리고 아무도 쳐주지 않는 사람을 일부러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내세워 가지고 그들의 개로 삼은 거죠. 근데 어저께 공개석상에서 윤 총장이 나간 뒤에 이 문찬석 지검장이 이성윤을 대고 아주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기소를 검찰총장이 2번이나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은 다 이 찬성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최강욱의 말하자면은 기소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 검찰총장의 명을 어겼냐. 이게 검찰의 그 동일체의 법칙에도 어긋나고, 자기네들한테는 이게 룰이죠. 더구나, 이거는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반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서 막 따지고 들은 거예요. 굉장히 살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성명을 하든지 하라, 이렇게 탁 이제 말하자면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입도 뻥끗 못하고 가만히 묵묵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도 참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다 못해 뭐 어쩌고 저쩌고라도 해야 될 텐데 묵묵부답 한마디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그 이제 직접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 변호사인 검찰 출신 변호사분이 얘기하기를 아마도 그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서 입을 못 열었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 광주지검이고 어디 다 가더라도 지금 검사인 겁니다. 뭐 지역 학연, 뭐 정치적인 뭐 방향 이거 다 떠나서 검사로서의 자부심이 있는데 이성윤이 검사로서의 자부심을 이게 뭉개버리고 이 대통령의 무슨 딸랑딸랑을 하고 있으니 검사들이 너무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성윤이 이렇게 보니까는 다른 그 쫙 앉아있는 검사들이 그냥 딱 째려보고 있고 부글부글 하는 게 느끼니까 그 분위기에서 무서워가지고 입을 못 그거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검사가 아이 뭐 저기 여기서 이렇게 그 얘기 꼭 해야 되겠냐고 우리 좀 저기 진정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무마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즉 이성윤을 광주 저기 고검장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이성윤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설 땅도 없고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 대학살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이제 뭐 검찰도 다 정권에 이렇게 줄을 서고 뭐 오히려 이제 이 정말 사면 초과 내지는 외롭게 오닥구 되는 게 그 대검에서 그냥 오닥구 되는 게 말하자면 그 윤석열 아닌가 했는데 오닥구가 된 게 덕후가 된 게 이성윤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검찰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문도깨비님, 조이오프님, 와 오랜만에 글 올려주셨습니다. 그래도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님도 안녕하세요. 봄날님, 네, 오늘 근무 아니신가 봐요. 네, 이기원님도 네, 오랜만입니다. 현수님, 네, 늘 녹화 방송 보시다가 오늘 실시간, 네, 저희 실시간이 아무래도 좋죠. 방송은 저도 이제 방송 출신이니까 방송쟁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방송은 쪼는 맛이 있다. 이거 좀 속된 표현이지만 이렇게 이 고습할 때 이렇게 쪼는 맛이 있다. 그만큼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짜릿한 맛이 방송인데 그 쪼는 맛의 최고봉이 라이브다.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희 선배가 라이브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한 얘기입니다. 네, 송어이님, 네, 모두들 진짜 우한폐렴 조심하셔야 되죠. 네, 수근님, 이낙엽, 우수수, 진짜 이 낙엽이 되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네, 엘리자벳님은 이제 태용호 공사 영입한 거 잘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앞머리가 조금 흐트러진 것처럼, 네,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젤님께서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역사, 우리나라를 꼭 지킵시다. 네, 저도 정말 그 한 생각으로 갑니다. 로사님께서도 판사들도 제2, 제3의 윤석열을 기대한다. 저는 그런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이성윤이나 심재철이 검찰의 자존심을 아주 바닥에 내팽개쳤죠. 오리무중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아보겠님 방송도 중독성이 있구나.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참 정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한나라당을 들어왔는데 이렇게 선거를 하니까 어떤 게 느껴지냐면
뭐 저기 자기한테 뭐 돈이 떨어집니까? 뭐 좋은 옷이 떨어집니까? 그런데도요. 이 선거에 나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다 붕붕 떠서 다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당뇨들, 거기서 하다못해서 이제 그 그냥 이 간단한 심부름하고 뭐 이런 잡일을 하는 이제 어린 직원들도요, 막 붕붕 떨어서 뭔가 이렇게 신나고 뭔가 막 기가 올라가지고 막 흥분해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방송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계에서 쭉 있었고 뭐 방송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제 보통 방송을 하게 되면요, 뭐 이런 특집을 한다라든가 또는 라이브를 하게 되면요, 거기 하다못해 뭐 FD라든가 또 이 꼬마 작가들도요, 왠지 이렇게 신나가지고 다들 얼굴이 발그레갖고 이렇게 다닙니다. 바로 그게 이제 방송이 주는 중독성,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돈도 조금 받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방송해갖고 뭐 남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왜냐면 날아가요. 신문은 이렇게 남지만 방송은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이 참 참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무한 거, 그러니까 그 허무한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렇게 쫙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미스터 저기 그 뭐더라, 그 최근에 그 김은숙 씨가 그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뭐 미스터 뭔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 거기서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왜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부잣집 아들로 이렇게 소위라는 이 사람의 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죠. 자기는 무용한 것이 좋다. 그러니까 허무한 것이 좋다 하는데, 방송도 정치도 어떻게 보면은 허무해서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방송이라는 게 그래요. 이 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방송인이고 국회의원도 했었던 박찬숙 선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방송쟁이 30년 동안 남은 거는 이 다 떨어진 화장품하고 걸레로 쓸 수밖에 없는 옷가지밖에 없더라. 막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분도 방송에 대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셨죠. 참 훌륭한 방송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최 대표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참, 맞아요. 레시드라님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최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방송을 위해서, 오로지 방송을 위해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아보겠님, 관심받는 희열감? 뭐 이것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정말 왜 이 라이브 할 때에 막 그 흥분, 짜릿함,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에너지가요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방송이 이렇게 딱 끝나고 나면 온몸에서 그냥 에너지가 쫙 빠집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끝나고 나면은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이 온몸에서 그냥 뭐가 이렇게 쫙 빠져나가요. 근데 그 허무함도, 그 헛됨도, 그 무용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오늘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한변이라고 해서 보수 변호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475분이 이제 시국선언을 했어요. 이게 한변의 두 번째 시국선언인데, 지난번에 이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아주 시퍼렇게 서슬퍼런 시국선언을 했는데, 이번 두 번째 시국선언은요, 더 대단합니다. 뭐라고 했냐? 문재인이, 즉 울산 부정선거에 관여된 게 확인되면 문재인은 탄핵받아야 된다. 탄핵돼야 된다. 즉 문재인 탄핵을요, 법조인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얘기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공소장을 통해 가지고, 즉 문재인은 탄핵돼야 된다. 의미심장한 거죠. 어저께는 제가 권경의 이 민변 출신의 이 변호사가 이 공소장을 보고 너무 부끄럽다. 이제는 조국 사태를 통해서 내가 문재인에 대한 기대를 접었지만 문재인은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것도 뭐 대단한 사건인데요. 정말 청와대로서는 이 어떻게 보면 심장이 쪼그라들 겁니다. 근데 이 한변에서 한 거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문재인의 울산 부정선거의 그 개입이라는 거는 이제까지 볼 때 군사정권 이후에 정말 초유의 헌정유린이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김명수의 사법농단, 또 공수처의 설치,
조국 임명, 검찰 대학살, 그리고 청와대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거라든가,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람 앞에 등불이 됐다 이러면서 이 법치를 유린한 정권이다 이렇게 단죄를 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은 탄핵되어야 하고, 이번에 이 문재인 정권은 법치를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끝장내야 된다.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는 가장 센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청와대라든가 민주당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세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우리 탄핵 총선 이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뭐 펄쩍 뛰면서 걔네들은 또 이 입으로 터는 거 그게 장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굉장히 군색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난린데 아군한테 총질하는 거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진짜 궁색한 거죠. 우한 폐렴 핑계를 대는 겁니다.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봐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초라하고 기가 막힌 거죠. 오늘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이 김대중 씨가 이제 칼럼을 썼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막장이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마스크 쓰고 부산에 가서 일자리 거기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초라하고 불쌍하게 그지없더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청와대의 반응입니다. 청와대는요, 이석윤하고 똑같이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정이가 헛소리를 했죠. 그때 이 울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만난 게 캠핑장에서 만났다. 근데 청와대가 즉 선거 부정 캠프였던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 요즘 고민정이가 기고만장해졌는지 아니면은 남편이 이상하게 써줘서 그런지 이 시대가 고민정을 부른다. 어디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들리는 게 여러분 환청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막 부른다고 이 환청을 고민정이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이 있는데 낙선한 분들이 집에 이렇게 있으면은 환청이 들리는 게 첫 번째 미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가령 이름은 띵띵 의원님들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어서 빨리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막 자고 있는데도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들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고민정의 환청, 시대가 나를 부른다고 하는 것처럼 이 청와대에서는요, 지금 시대가 나를 단죄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입도 뻥끗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은 정말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우면 그렇겠습니까? 지난번에 청와대가 보고를 받은 거는 9번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 뒤에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21번이나 말하자면 보고를 받았고, 거기다가 대통령이 김웅 검사는 또 이렇게 보니까 29 우리가 뭐 대통령이 몇 번, 38번이냐 막 이랬는데, 김웅 검사는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찍어보더니 39번이나 대통령, 문재인, 현직 대통령, 이래서 검찰의 공소장에서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시간이 문재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어저께 제가 문재인 사진을 보니까요, 와, 얼굴이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맘카페에서는 뭐라고 글이 막 올라오느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진을 쓸 수가 있느냐. 저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자면 뭐 먹이기 위한 거다. 근데 그게 청와대 제공 사진이었는 거 아세요?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다 올라갔고, 여기에 이제 뭐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갔고, 와, 진짜 이렇게 클로즈업 한 거 보니까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자,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레스달 시드라님께서는 고민정은 청와대에 한 번 더 근무하면은 대선 나오려고 설짓. 아,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시대가 나를 부른다에 이어서 하늘이 나를 부른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고민정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 고민정 출마하는 데는요 정말 로또입니다. 로또 진짜 로또예요.